안녕하십니까 아조대 학우 여러분. 2019년 9월 18일 A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9일 10일 이틀간 2학기 동아리 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각 동아리 특징을 살린 전시와 공연이 진행되었는데요. 그 현장을 ABS에서 전합니다. 지난 9일 10일에 성호관 앞 잔디밭에서 2학기 동아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우천으로 일정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우들이 박람회를 즐겼습니다. 이번 동아리 박람회는 동아리 문화제로 이름을 바꿔 진행되었습니다. 동아리연합회 오아시스는 중앙동아리의 홍보 부스를 위주로 공연이 결합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2학기 동아리 박람회에 대한 설명과 다양한 의견을 ABS에서 들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제35대 동아리연합회 오아시스 부연합회장 이영은이라고 합니다. 동아리 박람회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동아리 박람회는 동아리들 소개 및 홍보, 그리고 동아리 부원을 모집하는 저희 동아리연합회의 공식적인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1학기 때도 동아리 박람회를 했었는데 달라진 점이 있나요? 이번 동아리 박람회는 이름을 바꿔서 동아리 문화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동아리 문화제에는 동아리 박람회, 그리고 버스킹, 그리고 전시 이렇게 세 개를 합쳐가지고 이게 1학기 때와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아리 박람회를 보고 계신 학우분들에게 한마디. 오늘 날씨가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우분들께서 많이 오셨는데요. 내일까지 진행을 하니까 그때까지만 더 즐겨주셨으면 해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번 미디어올로지 2019학년도 2학기 부회장을 맡은 18학번 환경안전공학과 이선호라고 합니다. 먼저 동아리 소개해주세요. 저희 동아리는 컴퓨터 작곡을 하는 동아리인데요. 미디를 이용해서 노래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공연도 하고 하면서 되게 음악적으로 되게 친해질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데 EDM만 하실 거라고 흔히 생각하시는데 EDM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도 같이 하고 또 작곡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되게 보컬이나 미디어 팀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꼭 작곡만이 아니더라도 되게 음악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네, 동아리 박람회를 위해서 작곡 동아리가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저희 동아리는 이번 동아리 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피커도 되게 큰 거 동방 있는 거 가져와서 저희가 이때까지 저희 회원들이 작곡한 그런 작곡하고 이제 보컬로 녹음까지 하는 그런 많은 곡들을 준비를 해서 틀어드리고 그리고 저희 건반도 가져와서 그 문화제 때 작곡도 한번 해볼 수 있게 저런 많은 장비들을 준비해서 저 포스터도 보시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저런 포스터도 찍고 이렇게 해서 많은 그 신입 회원을 받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동아리에 관심 가진 학우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 굉장히 반갑고요. 저희 동아리 진짜 사람도 너무 좋고 너무 재밌는 활동 진짜 많이 해가지고 들어오시면 전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들어오신 분들 이제 저를 비롯한 많은 임원진 분들과 이제 회원분들이 이제 후회 없는 한 학기 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정치외교학과 19학번 이용준입니다. 이번에 동아리 박람회 보고 느끼신 점이 있나요? 확실히 이런 동아리 박람회를 하니까 여러 동아리들을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좀 더 학교 분위기가 좀 활발해진 것 같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동아리 박람회를 보고 관심 생긴 동아리가 있나요? 다 관심이 생겼는데 특히 관심이 생긴 동아리는 배드민턴 동아리 클리어가 가장 들어가고 싶은 동아리입니다. 2학기 동아리 박람회는 볼거리가 풍성했던 행사였습니다. 더욱 왕성한 활동을 하는 동아리들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간호대학인 홍제감과 우리 학교 병원 장례식장 사이의 과속방지턱 때문에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ABS에서 전합니다. 지난 9월 2일 학교 홈페이지 학교에 바랍니다 게시판에는 홍제강과 장례식장 사이 과속방지턱에 대한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학교 홍제강은 2018년에 신축되었는데
신축 과정에서 근처 교차로 부근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차량 사고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과속 방지턱이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생들 사이에서는 해당 과속 방지턱이 사고를 유발하는 과속 방지턱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2018년 홍제간 신축 과정에서도 홈페이지에 글이 올라왔었고 2019년도인 올해에도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개선된 점은 볼 수 없었습니다. 문제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과속 방지턱이 지나치게 높아 경차인 경우 차 하부를 긁게 되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리나 목 등의 신체 부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신체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과속 방지턱을 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다니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 반대 차선에서 차량이 와 사고가 발생할 뻔했던 적도 있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ABS 취재 결과 해당 구역은 우리 학교 병원 주차 관리부서 관할이었습니다. 이를 담당하고 있는 장원석 계장님과 연락을 취해보았습니다. 장원석 계장님께서는 현재 학교 시설팀과 대화가 오고 갔으며 현재 총장님까지 과속방지턱에 대해 보고가 된 상태로 어떻게 하면 완화될지 학교 측과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하셨습니다. 도로 자체를 다시 바꾸는 것, 혹은 경사도를 낮추는 것 등 위험을 인지하여 최대한 신속히 도로의 재정비에 힘쓰겠다고 하셨습니다. 학생들의 보행이 잦은 구역인 만큼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과 교내 시설팀에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개선하기를 바랍니다. 학생회비를 중심으로 매년 사업을 진행하는 학생회들은 예산을 정직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학생 자치기구의 사업 진행에 따른 예산 집행을 관리하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아주대학교에서는 정작 이 모든 사항을 관리하는 감사위원회가 18년 3분기 감사 이후로 제대로 편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감사위원회의 문제 발단 시기부터 현재 상황까지를 AEBS가 전합니다. 아주대학교 감사위원회의 문제의 발단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8년 아주대학교 감사위원회는 3월 29일 정기 전학대회를 통해 4인의 감사위원으로 인준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7월에 이루어졌어야 할 2분기 감사가 감사위원회의 개인 사정으로 10월까지 늦어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2분기 감사 보고서는 10월 21일이 되어서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18년도 총학생회 아이콘은 전학대회를 통해 감사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하여 감사위원회는 사과문을 게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이루어졌어야 할 3, 4분기 감사 보고서는 올라오지 않는 채 2018년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2019년이 되었음에도 18년도 3, 4분기 감사 보고서가 올라오지 않아 새롭게 출발할 각 학생자치기구들은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19년도 총학생회 다음은 전학대회를 통해 새롭게 개정된 규정에 따라 유명무실해진 감사위원회를 대신하여 감사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년도 9월에 이르기까지 최소 4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채 3차 모집을 진행 중입니다. 결국 각 학생자치기구는 준비한 1분기 감사 자료를 아주대학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대신 올리는 것으로 하여 학생들에게 예산 집행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는 아주대학교 감사위원회. 투명한 학생사회를 도모하기 위해 학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신뉴스입니다. 지난 2016년 시작된 파란학기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도전과제를 설계해 학점까지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16개 팀, 총 69명의 학생이 참가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도전과제는 까마귀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전선보호물 제작과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 불편 솔루션 제공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박형주 총장은 학생들에게 파란 학기제를 통해 단순한 도전을 넘어 한 단계 발전하고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남부권역외상센터인 아주대학교 의료원이 7번째 닥터헬기 출범식을 9월 6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학교 의료원이 도입한 닥터헬기는 다른 권역에 도입된 6대와 달리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됩니다. 이국종 교수는 새로운 닥터헬기가 DMZ부터 남해섬 등과 동해까지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커버해 외상 환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같다며 전국 외상의료 체계에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헬기 곳곳에 고 윤한덕 센터장을 기리는 아틀라스를 새겨 그의 희생정신에 따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학교 2020학년도 수시 모집 마감 결과 최종 경쟁률 16.4대 1을 기록했습니다. 모집 인원 1,633명을 선발하는 수시 모집에 26,784명이 지원한 것입니다.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학과는 의학과로 수시 논술 우수자 전형 경쟁률이 242.4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뒤를 이어 심리학과, 소프트웨어학과, 경영학과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은 지난해 경쟁률인 76.17대 1보다 소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61.82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아주대학교 국방디지털융합학과 4학년 플라이하이팀 소속 장유환, 강준하 학생이 2019 공군 창의혁신 아이디어 공모 해커톤 대회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총 231팀이 참여한 대회에서 플라이하이팀이 LTE 5G 드론과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공중기상 측정 시스템을 나누어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강포기란 2019년 2학기에 수강 신청한 과목 중 한 과목에 한하여 수강을 포기하는 것으로 수강 포기 시 수강 신청 자료 및 출석부 등에서도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수강 포기 기간은 오는 19일 목요일 10시부터 20일 금요일 18시까지입니다. 이 기간 외에는 절대 수강 포기가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ABS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다음 정기 뉴스는 10월 2일에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아주인 여러분 고맙습니다.